오늘도 전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좌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99%로 알고 있고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장을 들여다보면 허무할 거예요. 몇 페이지 안 돼가지고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인 투자에서 이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얼마나 좌절을 겪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채 법조로 물어보는 게 무슨 일이야?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 하는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그 뭐 입이 10개라도 뭐 적절하지 않다. 네, 결국 사과했습니다. 연일 해명을 이어가다가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죠? 아마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된 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 위법적인 내용이 연관이 나온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을 코인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 부분 또 여러 가지 어쨌든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또 계속되고 있고 또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도덕적 측면에서도 사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동북투 사건 이후에 또 김남국 의원 건까지 같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좀 싸늘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국민 앞에 드리는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에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이 문제가 이슈가 돼서 지금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좀 실망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사과 저는 필요했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 통해서 당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해달라, 외부 전문가 포함시켜서 해달라라고 요청했고 지금 민주당은 현장 최고위원회를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모두 발언하고 있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제가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진상조사 당의 자체 진상조사 요청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최고위원님? 일단은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날이 갈수록 다른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이른바 그 의혹은 점입가경처럼 펼쳐지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각종 의혹에서 보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시점은 언제고 거래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밝히면 일단 첫 번째 의혹들이 해소될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위믹스라는 코인을 갖고 있었던 개수가 틀려지게 되고 이른바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던 보유 금액도 60억이 아니라 87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등 금액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혹들이 훨씬 더 커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저 같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회피하면서 당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당내에서 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얼마나 의미 있는 진상조사가 나오겠냐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을 놔버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는 저런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김남국 의원이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나흘 만에 하지만 핵심적인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의문점을 좀 짚어보면요. 첫 번째, 위믹스 코인이요. 이것이 언제 얼마나 샀는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 시점이 밝혀져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이 매도했던 시점도 이른바 폭락이 시작됐던 때이기 때문에 내가 내부 정보를 알았으면 고점에서 팔았지 폭락하는 시점에 팔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정작 샀던 시점은 어떤 시점에 사서 어떤 시점에 매도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나와줄 때만이 국민들께서 아 이게 그냥 개별적인 투자인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의 전 재산을 이른바 올인할 정도로 투기성 성격에 가깝게
뭔가 의혹들이 남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해명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좀 전 이재명 대표의 그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뭐 다른 경로로 입장 표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 그 김병민 최고위원이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그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김 의원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저는 그래서 입장문을 냈을 때 전체를 다 파악한 뒤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각조각 해명을 하다 보면 또 의혹 나오면 해명하고 의혹 나오면 해명하고 이러면 사실은 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완전히 본인이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코인 투자를 했고 전체가 얼마고 언제 시점에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을 다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이제 해명한 이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해명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체 내용들을 다 얘기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빠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금액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투자한 시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약간 본인의 내용과 다르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위법적인 부분이 나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뭐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인이라면 누가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얼마를 예. 투자했단.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에는 당연히 해명해야 되고요. 이걸 저는 물론 좀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불평하거나 짜증스럽게 대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그때그때마다 의혹이 생길 때마다 해명하면서 하나하나씩 예.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2021년 초가 김남국 의원이 지금 업비트에 주식 판돈을 이체했다고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 그 시점에는 업비트에 위믹스라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해명이 맞는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의혹이요. 그러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에 돈이 많이 있다가 그 다음에 예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증가한 건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예금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럼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코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냐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됐던 거죠. 예. 근데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주식을 매도한 돈으로 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 코인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원금을 회수해서 그 돈으로 다시 전세금을 가져가게 되는 등 현금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른바 단타성 성격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뭐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90%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건데 국민들 보기에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 시점에 이 위매에 대해서 발행한 코인을 들어갔는지를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밝히지 않는지가 이해가 안 가고 투자 시점이 정확해야지 자금 출처도 정확히 좀 밝혀질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예. 애당초에 이 주식을 판 돈을 가지고 이른바 바로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샀던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전에 다른 코인에 투자한 것 아니냐라고 나오는 보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믹스라는 코인만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코인에 투자해서 또 돈을 벌었던 것인지조차도 명확치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 공직자 재산 신고는 1년에 한 번 합니다만 그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 얼만큼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지는 김남국 의원이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은 공인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거 이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나오는 정황들로 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럴 소지가 있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확실히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그다음에 해명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측이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범죄의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범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해 충돌해서 다른 어떤 정보를 알아가지고 투자를 했다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온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의혹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시점에 샀을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법적인 행동을 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문제야라고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설명해야 될 의무는 공인한테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의문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다르게 공인으로서 좀 사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뭐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 중에 하나가 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이란 건데 이게 뭐 저희가 잘 알려진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예. 소위 말한 그 김치코인, 예. 잡코인. 예. 그래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 이건 뭐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어? 예. 그럼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어허.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죠. 네, 뭐 국민의힘 논평을 보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위믹스 같은 종목에 그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거는 좀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른바 코인 투자로 인해서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을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코인에 아마 본인 재산의 거의 90%를 올인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살펴보면 거의 찾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그 재산 한 10억 원 정도에 가까운 돈을 특정한 코인에 저렇게 투자했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아마 좀 입을 다물기 어려운 상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국회의원 아닌가요? 한두 푼도 아니고 내 재산의 거의 전부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 코인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의정활동보다 훨씬 더 많은 본인의 관심사는 이 재산 증식과 이를 토대로 어떻게 돈을 처리하게 될 것인지를 충분하게 거기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의 사실상 진심은 가상화폐를 통한 재산 증식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 저런 식으로 엄청난 돈들을 본인이 일확천금을 어쨌거나 그 획보를 했기 때문에 원금을 즉각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런 일들을 아마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게 된다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정보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저 같은 수익성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그 해명, 내부 정보에 관련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폭락 직전에 매도했습니까? 한참 폭락하고 있던 중에 고점은 사실은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를 했고요.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됐는데 혹은 폭락 직전에 팔아야 되죠. 예, 폭락 직전에 팔아야 되는데 한참 폭락하고 있는데 내부자 팔 정보 취득한 이유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예. 만약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가상화폐 관계자, 핵심 관계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업계에 일한 사람과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예. 뭐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없었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이게 사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만약에 정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 그게 오를 걸 예상하고 샀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김남국 의원이 뭐 어떤 투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리스크가 크면 이익도 큰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는 다른 논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했으니까 반드시 알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투자 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했다고 하면 뭔가 개인적으로 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뭔가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고 뭐 내부자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내부자와 관련된 어떤 만남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투자했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반드시 뭐 어떤 정보를 알았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의혹 차원에서는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법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은 지금 코인 지갑에 얼마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언제 얼마나 현금화한 건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김남국 의원의 이제 해명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의혹이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그래픽인데요. 좀 달라지는 수익률 관련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현금화를 처음에 아예 안 했다 그랬다가 일부 몇백만 원 좀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10억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 10억이 현금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 예.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갔냐 했더니 또 전세 자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클리어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현금화를 뭐 현금 인출해서 뽑은 건 440만 원이지만 현금을 뽑아서 그러면 다른 데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말은 뭐냐면 현금으로 ATM기에서 뽑았다는 건 440만 원이 맞다. 예. 다만 현금화해서 그게 다른 데로 들어간 돈은 현금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ATM기에서 현금으로 직접 인출한 돈 이외의 돈을 현금화했다고 표현을 안 한 거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제가 들은 겁니다만 본인의 주장은 그 돈을 받아서 전세 자금하는 데 들어갔고 그 네. 돈이 그게 지금 현재 뭐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집의 전세 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팔아서 그 돈이 일부 그렇게 사용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제가 볼 때 그걸 그러니까 현금으로 뽑아서 ATM기나 이런 데서 그렇게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초창기에 그 코인으로 투자 수익을 거두지 않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인이 남아 있다고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갖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하게 된 것은 코인에 돈이 남아 있는데 주식으로 매도한 돈이 그럼 예금으로 들어갔고 그럼 코인 투자금은 어디서 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게 된 것이 주식을 빼서 코인에 투자를 했고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원금을 빼갖고 다시 예금을 뺐다는 거, 이게 현금화죠.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애당초 처음에는 본인이 코인 투자로 얼만큼의 수익이 났는지를 최대한 숨기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투자를 언제 해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본인이 투자했던 한 9억 원 정도의 원금을 회수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이게 일반적인 국민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서 한 9억 정도를 이른바 이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올인해서 다 집어넣고 그리고 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원금은 다 회수해서 그 돈으로 내가 아파트 등 전세권 집어넣고 나머지 남는 돈들을 갖고 코인에 더 투자해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면 이걸 어떻게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떳떳하게 해명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말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비난하는 게 지금 김남국 의원의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보다 떳떳하면 YTN 같은 방송에 나와서 직접 묻는 질문을 설명해야 되는데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조사를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방식의 대응으로 과연 국민이 갖고 있는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지금 지갑 주소 이제 발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공개된 것보다 액수가 훨씬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100억대 코인 거래까지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좀 추가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어쨌든 의혹이 또 나왔으니까 예.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고 그러면 결국 이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혹이 생겼을 때 뭐 본인은 억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예. 국민들이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저는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제가 이런 표현까지 짜증스럽더라도 끊임없이 전에 해명하고 또 문제가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밝히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 상황이 돼야한다고 저는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의 지갑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예컨대 또 실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거래가 됐다고 하는 의혹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보통 해명하고 또 그래도 또 의혹이 또 제기되고 진실 공방이 오가고 그러면 보통 이제 다음 수순이 수사로 간단 말입니다. 수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저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 없고 일단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뭐, 남부지검에서. 예. 남부지검이 수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FIU에서 작년 2월에 FIU에서 통보를 한 거를 예. 밝혔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밝힌 내용은 작년 2월에 그러니까 1년 2개월 전에 예.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의심 거래가 있다고 있었다고 신고가 얘기를 한 했고 거죠. 예. 그걸 밝힌 건데 그 수사로 바로 진행되는 제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면 작년 2월이면 1년 2개월 전이잖아요. 벌써 1년 3개월 전인데 그때 그 통보가 있으면 그때 수사를 했어야지 왜 안 하고 있다가 예.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건지도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진행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사를 하려면 어떤 범죄적인 혐의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나오는 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어떤 단계인 건가요, 지금? 저도 뭐 내용들은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난날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이 됐고 이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대한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내용이 한 차례 기각이 됐다는 것 예. 아닙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이 계좌에서 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단순하게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상거래로 포착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그 이면에 드러나 있는 뭔가의 범죄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예. 것 아닙니까? 작년도 2월 달에 그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걸 왜 그때는 문제 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과연 어떤 의혹들이 혹시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들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는 건 저는 예.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작년 2월이면 대통령 이제 선거 거의 막판이어서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